귀한 시간들 내서 나오셨는데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번역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고전 번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로 오는 사람들이라서 일정한 그 공부를 하고 기본 공부를 하고 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의하기가 편합니다.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은 또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오셨는지 몰라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제가 대중 강의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수준을 맞추기가. 어쨌든 지금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교재가 우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저희가 고전 번역원에서 교육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시경이 원체 방대하고 양이 많은데 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경이라고 하는 책이 기본적으로 중국 고대에 가장 오래된 시가인데 노래고 또 시인데 중복되는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고 또 옛날에 외교관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경을 배워야 되는, 왜냐하면 시경의 내용은 굉장히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은유나 비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외교적인 수사를 하는 데는 반드시 시경을 배워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고전에도 보면 시경의 내용이 많이 인용됩니다. 많이 인용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서당에서 한문을 다 외워서 배웠으니까 시를 다 외워서 배우니까 어느 고전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시경이 이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구나 이렇게 그 비유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외워서 배울 수도 없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보는데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육원 학생들에게 이제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면서 그 편에서 나온 용어들이 일반 고전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뽑아서 별도로 편찬을 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 장을 배우고 그 장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면 시경을 다 외우지 않아도 어느 고전을 보다가 그런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된 용어고 이게 무슨 의미로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주안점으로 해가지고 만든 책이 이 교재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경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시경의 3분의 2 정도만 했습니다. 기묘하지 않은 부분은 좀 빼고 그래서 시경의 구성에 가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화나 소화에 가면은 사실상 우리가 많이 읽지 않고 응용도 적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빼고 국풍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배울 필요가 있어서 다 넣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선 시경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말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자면 시경의 구성은 풍이 있고 이거 풍은 민요입니다. 지방에서 유행하는 그 시절에 민요를 채집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아가 있습니다. 문체가 아가 있는데 이 아에는 소아가 있고 대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 있습니다. 이 송은 주나라, 노나라, 상나라 때에 제사를 지내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칭송하는 그런 시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주로 궁중에서 잔치를 할 때 또 제례를 하고 손님을 접대할 때 군신 간에 주고받은 그래서 많이 칭송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풍은 일반 민요 그러니까 한간에 불러지던 노래들을 채집해 놓은 겁니다. 시경 서문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또 다시 나오니까 대충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만 나와 있고 또 가면은 이제 문체 그 시의 형태가 뭐냐
흥이라고 하는 어떤 시에 대해서는 요건 흥이다. 이렇게 그 시체의 구분을 해 놓는 게 있습니다. 이건 흥이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만은 흥이란 건 뭐냐? 그 어떠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물을 끌어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와는 관계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달이 밝구나. 달을 보고 뭔가 마음을 느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먼저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전에 먼저 다른 사물을 보고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 시작하는 것을 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가 있는데, 이 부는 그냥 사실대로 서사십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를 얘기하는 것이 부입니다. 오늘 참 달이 밝으니까 바람도 선선하고 또 밤에 좋은 친구를 만나니까 술 생각도 나고 뭐 이렇게 연결지어서 서술해 놓은 서술십니다. 그 다음에 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물을 비유해서 비유법을 쓰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흥, 부, 비인데 또 어떤 경우는 흥을 해서 비로 연결되는 시도 있고 비를 해서 부로 가는 시도 있고 이게 중복돼서 한 시 중에서도 그런 유형이 겹쳐 있는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흥, 부, 비, 풍, 아, 송 이렇게 분류해서 6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기라고 종래에 분류를 했습니다. 시에 유기가 있다. 6가지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경 서문을 먼저 보면서 시경이 탄생되게 된 이유, 또 시경이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가, 왜 시경을 배우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경 과정에 쭉 학사 일정을 보니까 12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편찬한 이 교재를 기준으로 해보면 매일 하루에 일정한 양을 나가야만이 다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페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40페이지 정도는 봐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옛날 우리 공부할 때 게으른 농부가 밭두둑을 세고 게으른 선비가 책장을 샌다. 얼마 남았나 맨날 세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 요즘에는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날짜하고 맞춰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나가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안 먹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나갈 만큼 나가면서 너무 양이 많다 그러면 조금 줄이고 좀 더 해도 되겠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표시하면 좀 더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앉아서 보겠습니다. 어제는 다양하게 편하신 대로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책은 그런 식으로 편찬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교재를 보시면 좀 그 편에서 나온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이롭게 참작이 될 겁니다. 우선 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전 서문 그런데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에 대해서 뜻을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현전이라는 말은 들으셨죠. 성이 쓴 글을 경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 단계의 현자가 거기에 대한 주석을 다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또는 전주라고도 하죠. 주라고도. 이 주석이라고 할 때 이 주자 쓰죠. 이게 주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쏟을 주자죠. 물을 쏟아붓는다 뜻인데 물이 흘러가다 막히면
그 물을 더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더 물을 많이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통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인이 해놓은 경에 대해서 전을 하고 또 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더 세밀하게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해주고 뜻이 통하게. 그 소라고 한 말도 있죠. 주소. 이거 소자도. 이게 소자도 소통시킨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어나 맹자나 우리가 그 집주라고 한 말을 볼 수가 있죠. 시경 집주, 뭐 서경 집주. 그런데 집주 그러면 그렇게 후대의 경에 대해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걸 주라고 하는데 이 주를 낸 사람들이 역대로 많단 말이죠.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도 본 사람 저렇게도 본 사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를 모아놨다 해서 모을 집자를 집주라. 논어 집주 그러면 주자가 송나라 때 그 자기 이전의 학자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취사 선택을 해서 편찬해 놓은 책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전이라고 그러면 시전 그런데 여기서 시전 그러면 이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인이 지은 그 대하나 소하나 소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지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풍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서민들이 노래 부르던 거기 때문에 뭐 성이 있었다고 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경이라고 하는 단계는 성인이 직접 자기 의사를 쓴 것이라고 볼 때 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그 시에 대해서 공자가 그 시를 산삭을 하고 필요 없는 건 제거하고 또 필요한 것은 넣고 이래서 공자가 다시 편찬했다고 하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하면서 성인의 가르침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자주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시가 왜 여기 들어있는가? 정말 음란한 시, 요즘에 음란한 것은 정말 뺨칠 정도로 바람난 사람들의 시도 있고 정말 그 좋은 시도 있고 하는데 왜 그런 시를 여기다 넣어놨을까? 궁중에서 아주 음란한 그 시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얘기 넣어놨는데 왜 넣어놨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의도를 가지고 편찬했다. 그래서 교육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경이라고 하고 후대에 오면서 시경, 서경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삼경이라고 하고 거기에 전을 붙여서 시전, 시에 대한 전을 붙였다. 이렇게 해서 시전이라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러면 시전에 대한 서문을 보겠습니다. 혹이 유문어 여왈, 어떤 사람이 이 시전의 서문은 송나라 때 주자가 쓴 건데 집전을 하고 나서 서문을 썼는데 서문의 이 성격이 이제 쭉 이 책에 대한 그 내용과 그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들어있는 요약된 교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서문의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여기 서문을 써져 있습니다. 여기 서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채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혹이 불특정한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혹자는 혹이 어떤 사람이 유문어 여왈 나에게 묻기를 여기서 있을 유자 같은 건 우리 해석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거기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물음이 있기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한문 해석할 때 한문식의 표현에서는 그 글자가 필요하지만 우리식으로 해석할 때는 그 글자가 필요치 않은 또는 우리말식에 이미 그 말이 해석이 돼 들어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해석하거나 번역할 때 한문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말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여기서 유문의 있을 유자는 나에게 물음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말에서는 나에게 묻기를입니다. 왈자도 가로대 이런 것은 옛날에 그 언해식이고 요즘에는 묻기를 그러면 물었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묻는 얘기인데 물어 가로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부연 설명하냐면 그 한문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구애받아가지고 이 글자는 선생님이 다 빼놓고 해석한다 이렇게 걱정을 하실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 봐서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시는 하위자기하오. 시는 무엇을 위하여서 지어졌는가?
이 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지어졌느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여응지왈 내가 대답하기를 인생이 정은 천지성이하여 사람이 태어나서 생각이 없이 고요한 그대로 있는 것은 하늘 위에서 받아 나온 본래의 성품 그대로이고 감어 무리동은 나 말고 다른 사물에 내가 느낌을 받아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성지 여기 알아. 타고난 성품의 욕구이다. 근데 부기유욕이라 욕구가 있고 보면 요 이미기자 있지 않습니까? 요 이미기자는 한문에서 이미 그런 뜻이죠. 우리말에서는 과거형 문장의 역할을 합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부기유욕이면 욕구가 있고 보면 이미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욕구가 있고 보면 그래서 이미기자를 이미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말에서는 욕구가 있고 보면 즉 불능무사요. 그러고 보면 생각이 없을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욕구가 있으면 기유사이라 그렇게 생각이 있고 보면 즉 불능무원이요. 말이 없을 수가 없고 생각이 있으면 말을 표현하게 되죠. 자연히. 기유원이라 그래서 말을 하고 보면 바깥으로 말을 표현하고 보면 즉 언지소 불능진이 바로 자차 영탄지 여자 필유 자연지 음양절주하야. 좀 길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언지소 불능진 자기가 말로 표현했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불능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 표현해서 그래서 바로 자차였더니 말로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데 말로 다 표현이 안 돼가지고 자차영탄 한숨도 쉬고 이거 뭐 곧 뭔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와. 그래서 감탄도 하고 한숨도 쉬고 하고 그 나머지까지 저절로 필요자연이라는 건 저절로 자연스럽게 말이죠. 뭐 어떻게 의도적으로 안 해도 저절로 음향절주. 이 족자가 주로 읽습니다. 박자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소리와 거기에 따른 박자가 자연스럽게 있게 된단 말이죠. 그죠? 한숨도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아주 길게 쉬면서 나름대로 그 곡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야, 기가 막히다. 이거 누가 작곡 안 해도 저절로 박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능이연하니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기도 몰래 나온다.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러니 차, 시지, 소위, 장난이라 바로 이것이 시가 지어지게 된 까닭이다. 이유다. 그래서 시가 지어진 거다.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에 정말 제가 멋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야외에 나갔는데 빨간 꽃이 폈는데 도저히 어떻게 빨갛다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빨간색이 정말 이게 사람이 물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빨간색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아마 자연 색깔로 보면 그걸 보고 야 기가 막히다. 이 색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감탄사, 한숨 이런 것들은 저절로 박자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노래로 읊고 시로 표현하고 이것이 이제 시가 지어지게 된 이유다 이런 얘기입니다.